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마 펭귄 선생님 꼬팽입니다. 오늘은 금융뉴스에서 한 번쯤은 봤을 그 단어, 바로 일드 커브를 다뤄볼 거예요. 수익률 곡선이라고도 하죠.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월가에서는 이 곡선 하나로 경기 침체를 예측하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부동산 하는 사람도, 예금만 하는 사람도 일드 커브만 읽을 줄 알면 큰 그림이 보여요. 오늘 꼬팽이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일드 커브가 뭐냐? 영어로 일드 커브, 직역하면 수익률 곡선이에요. 뭐의 수익률이냐면 채권, 특히 국채 수익률이에요. 지난 시간에 국채 배웠잖아요. 그 국채의 만기별 금리를 쭉 이어서 그래프로 그린 게 일드 커브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국채를 기준으로 하면 3개월짜리 단기 국채 금리가 4%고 2년짜리가 4.3%, 5년짜리가 4.5%, 10년짜리가 4.7%, 30년짜리가 5%라고 해볼게요. 이걸 그래프에 점으로 찍고 선으로 이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곡선이 그려져요. 이게 정상적인 일드 커브예요. 왜 정상이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돈을 3개월만 빌려주는 거랑 30년 동안 빌려주는 거랑 어디가 더 위험해요? 당연히 30년이죠. 3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래 빌려주면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오래 맡기면 보상을 더 받는다. 완전 합리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이 곡선이 뒤집히는 거예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 이걸 일드 커브 역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verted yield curve. 이게 왜 무서우냐? 역사적으로 일드 커브가 역전되면 거의 빠짐없이 경기 침체가 왔어요. 1980년대 더블딥 침체,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전부 다 그 전에 일드 커브가 역전됐었거든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일드 커브 역전을 경기 침체의 가장 정확한 예측 지표라고 불러요. 그럼 왜 역전이 일어나느냐? 핵심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예요. 투자자들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장기 국채를 미친 듯이 사들여요.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잖아요. 지금 높은 금리에 30년짜리를 사두면 나중에 금리 내릴 때 큰 이득이거든요. 사람들이 장기 국채를 많이 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내려가요. 채권은 가격과 수익률이 반비례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장기 금리가 뚝 떨어지면서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진짜 드라마틱한 사례 하나 해드릴게요. 2006년 여름이에요. 미국 경제 완전 호황이었어요. 부동산 가격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주가도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다들 신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2년 국채 금리가 10년 국채 금리를 살짝 넘어섰어요. 일드 커브 역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다를 거라고 했어요. 세계화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서 장기 금리가 낮은 거지 침체 올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딱 1년 반 뒤인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일드 커브는 거짓말을 안 해요. 물론 역전되고 바로 다음날 침체가 오는 건 아니에요. 보통 역전 후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역전된 순간에는 아직 경기가 괜찮아 보여서 다들 무시하는데 시간차를 두고 정확히 맞아떨어지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일드 커브가 급격하게 가팔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스티프닝이라고 해요. 단기 금리는 낮은데 장기 금리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보통 경기 회복기에 나타나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단기 금리는 바닥인데 투자자들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2020년 코로나 때가 딱 그랬어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까지 내렸잖아요. 단기 금리는 거의 0%인데 백신 나오고 경기 회복 기대가 생기니까 10년물 금리가 쭉쭉 올라갔어요. 일드 커브가 가팔라진 거죠. 이때 은행주가 엄청 올랐는데 은행은 단기 금리로 예금을 받고 장기 금리로 대출을 해주니까 일드 커브가 가파를수록 이익이 커지거든요.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첫 번째, 대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일드 커브가 역전되면 조만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할 수 있죠. 반대로 일드 커브가 가파르면 금리가 오를 신호니까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식 투자할 때 방어적으로 갈 수 있어요. 일드 커브가 역전됐다. 6개월에서 1년 뒤에 경기 침체 올 수 있으니까 성장주보다는 배당주나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거죠. 2022년에도 일드 커브 역전됐었는데 실제로 테크주가 폭락하면서 가치주랑 배당주가 선방했잖아요. 세 번째, 예금 전략도 달라져요. 일드 커브가 역전되면 단기 예금 금리가 장기보다 높은 상황이니까 굳이 3년 정기 예금 안 들고 6개월짜리를 반복하는 게 이득일 수 있어요. 일드 커브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에 가면 매일 일드 커브 데이터가 나와요. 아니면 구글에 US 트레저리 일드 커브 치면 바로 그래프 볼 수 있어요. 한국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국고채 금리를 기간별로 보시면 돼요. 오늘 정리할게요. 일드 커브는 채권의 만기별 수익률을 이은 곡선, 정상적이면 우상향, 역전되면 경기 침체 경고, 가팔라지면 경기 회복 신호.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뉴스에서 일드 커브 역전이라는 말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세요. 오늘도 투자 한 걸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금융 이야기는 jang준영.com에서 만나보세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대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내일 또 만나요.